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투자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PD님과 함께 12월 주도 섹터와 앞으로 주도 섹터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12월 벌써 이제 중순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실 때 딱 중순이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4분기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4분기 동안 가장 좀 흥미로웠던 섹터, 주도했던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섹터를 따진다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장 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그동안 반도체가 달리다가 12월부터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 섹터의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 피크아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주도 섹터 자체가 추세가 꺾였다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앞으로도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도 섹터가 이렇게 피크아웃이 된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포인트, 힌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꺾였냐 이거를 판별해야 되는 건데, 차트가 꺾였다 판별할 때는 사실 1차원적으로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수라든지 종목 자체가 크게 상승하다가 신고가를 찍고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평선과 마주치는 구간이 어느 정도 구간일까, 그리고 단순하게 20일 이평선, 5일 이평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주가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격률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간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데 그 상승 대비해서 이격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평선에 얼마나 와닿았는지, 그걸 보고 보통 추세가 꺾였다,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차트 안에 있는 정보 말고 차트 밖에 있는 정보도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탈이 가장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 레거시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는 거는 단기간에 어떤 수급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사이클이 돌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사이클이 무너진 게 아니라 ING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본다면 충분히 반도체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 사이클에 또 요즘 페어링 되는 키워드가 이제 AI 버블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투자할 때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뉴스라든지 기업의 주가 흐름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내 차트나 정보들만으로 충분할지. 사실 국내에 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하긴 한데 2% 부족하거든요.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같이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대부분 낙수효과입니다. AI를 봤을 때도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팔란티어 이런 모든 글로벌 1등 회사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실적에 의해서 낙수효과, 즉 우리나라들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항상 같이 비교하면서 흐름이 어땠는지 그렇게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또 미국 뉴스도 많고 미국 주식도 많이 하셔서 더 힌트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신 지금 4분기 그래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 중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었고, 또 12월 얼마 남진 않았지만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반도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두 개밖에 없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양대 산맥이라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좋고 이렇게 한 거는 레거시, 전통적인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단에서 부족이 나오면서 단가, P가 올라가면서 주가 자체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의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인 반도체 가격, 이런 사이클이 어떤 흐름으로 올라가는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독 그러면 삼성전자와 SK가 다르게 움직였던 이유는 가장 큰 건 뭘까요? SK 하이닉스 하면 HBM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HBM이라는 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윈도 메모리라 보시면 됩니다. 단가부터 시작해서 가격, 이익률, 마진 이게 다 좋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이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선두를 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즉 전통적인 반도체의 가격의 상승에 따른 기대효과라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하면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군데에서만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은 수요 단이 올라왔기보다는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수요가 되는지에 따라서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1순위는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지는 게 기정사실이라 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역시 레거시가 올라옴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이나 밸류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좋은 마음 편한 구간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게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스켓,
SK 하이닉스도 사고 삼성전자도 사고 그렇게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실제 투자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너무 큰 기업 담고 싶지 않은 마음 가끔 있거든요. 괜히 코스닥에서 한번 20% 상한가도 한 번씩 가질 수 있는 그런 코스닥 기업도 좀 바라는데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또 낙수 효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있듯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들의 또 낙수 효과를 얻는 우리나라 뭐 소부장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혹시 투자를 권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대장 기업만 투자하시길 권하시나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추세 추종 관점에서는 낙수 효과를 따져서 밑에 하이그룹, 세컨 밴더 이런 밴더를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장주 크게 상승하고 있고 유동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매도를 하는 게 정상이지만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싼 기업 오히려 그 안에서 낙수 효과를 받아서 2차 밴더, 3차 밴더 소부장 업체들을 사는 게 맞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소부장 업체들이 아직까지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더 싸냐 이걸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직도 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가 좀 더 매력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 구간이라면 당연히 사도 좋지만 지금 오히려 그 기업들보다는 대장주들이 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사는 게 맞습니다. 바람직하다. 네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들 저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들 중 하나가 그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라고 아까 처음 질문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듣고 나니까 어떻게 기업을 선정하게 되겠다는 힌트를 많이 얻었는데 사실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크아웃을 앞으로 예상치가 몇 개월 정도로 좀 볼 수 있나요? 한 3달 정도 더 갈 수 있다. 다음 달까지 갈 수 있다. 아니면 그건 모른다. 3달 뒤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따지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피크아웃이라는 건 사실 그때 돼봐야 아는 거지 지금 추론해가지고 언제 피크아웃이 될지 차트가 꺾일지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즐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꺾였다라는 신호라든지 어떤 펀더멘털적인 요소, 차트적인 요소에서 전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대기하고 눌림목이나 이런 구간에서 좀 더 매수를 기다려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더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크게 한번 펀더멘털이 바뀌는 경우가 차트 안에서 미리 힌트를 찾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적 발표 같은 큰 이벤트를 보고 얻는 게 좋을까요? 차트는 사실 선행되기도 하고 후행되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털, 글로벌적으로 메모리와 반도체 가격과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레거시 반도체 자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메모리어 사이클이 4년 정도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초입기이기 때문에 4년까지는 문제없다. 다만 이 사이클 종목은 밸류가 찼을 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평가일 때 사서 저평가일 때 팔아야 되는 반대적인 입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크니컬 기업들은 상황이 좋아지고 있을 때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어떤 섹터가 좀 더 좋으셨어요? 곧 죽어도 반도체죠. 반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전지 안에서도 ESS라고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결국 전력이고 전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력입니다. 결국 반도체 AI가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기가 부족했고 그에 맞춰서 전력기기, 원전, ESS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큰 그림 안에는 AI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이팅 해보시죠.